삼성이 돈 없어서 혁신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의 사내 유보이윤이 1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52시간 늘려주면 혁신에 드는 시간이 좀 짧아질 가능성은 좀 생깁니다. 이론적으로는 생깁니다. 실질적으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SK하이닉스가 52시간제를 안 지켜서 혁신을 했나요?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본원적으로 보면 52시간제와 혁신 사이에는 큰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혁신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인재들이 혁신으로 나서야 됩니다. 일단 인재가 있어야 되고 이 인재가 혁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제일 잘하는 거 이거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산업들이 있죠. 조선도 사실 위태위태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놓치면 안 돼요. 반도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일단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다행인데 삼성이 잘해주지 않으면 이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삼성이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면 하이닉스의 성장 기여만으로는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 위에 다른 철강도 어느 정도는 경쟁력이 있고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산업들은 다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 새로 생기는 산업들, AI, 대한민국이 잘할 수 있나요? 물어봐야 됩니다. 국제 환경을 한번 보면 대한민국이 잘하는 산업들은 반드시 지금 잘하는 산업들은 상당 부분들은 중국이 또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화학산업 이런 부분들 지금 당장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화학산업 어려워졌고 국내 큰 대기업을 위기에 빠뜨릴 정도로 지금 안 좋습니다. 조선산업 지금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왜 좋아졌느냐? 사실 우리나라가 독점하다시피 하는 LNG선이 엄청나게 발주되기 때문인데 이것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러시아에서 가스를 가져오지 못하는 유럽이 미국이나 아니면 여타 다른 국가로부터 LNG선으로 가져와야 하게 됐기 때문에 LNG선 발주가 폭발하면서 조선이 좋은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 있는 산업들을 어떻게 지키느냐? 혁신을 해야죠. 그걸 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사회가 도와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냉정하게 말해서 52시간 아니면 세제 지원 이런 거 큰 도움 안 될 겁니다. 시간 벌어주는 정도의 도움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돈 없어서 혁신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의 사내 유보이윤이 1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쌓아놓고도 M&A도 제대로 못하고 기술 개발도 못하고 혁신을 못하고 있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세금 깎아줘서 얼마나 깎아줄 수 있나요? 엄청나게 많이 깎아줘도 조단일 겁니다. 나라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손실인데 그것도 삼성에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삼성은 100조를 쌓아놓고도 부잣집 도련님인데 혁신을 못하는 부잣집 도련님이거든요. 이를테면 그러면 52시간 늘려주면 혁신에 드는 시간이 좀 짧아질 가능성은 좀 생깁니다. 이론적으로는 생깁니다. 실질적으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을 할 만한 인재들이 반도체 산업이 과노동을 해야 되는 산업이고 그에 걸맞는 보수가 없다면 그 산업의 MG들이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MG들이 당장 보상이 없으면 인센티브를 가지지 않았다고 여기고 일하지 않습니다. 그 현실이에요. 대한민국의 MG들은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았고 배고픈 세대가 아니고 이미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큰 세대이기 때문에 이 MG세대들이 희생해라, 나라를 위해 희생해라 라고 한다고 해서 나라를 위해 저를 희생하라고요?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의대갈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52시간 늘리면 더 좋아질 수도 있다고, 개발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을 보시면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SK하이닉스가 52시간제를 안 지켜서 혁신을 했나요?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본원적으로 보면 52시간제와 혁신 사이에는 큰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아마 삼성도 잘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도와줄 수는 없어요. 혁신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인재들이 혁신으로 나서야 됩니다. 일단 인재가 있어야 되고 이 인재가 혁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MG는 결코 인센티브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너네도 호봉이 나중에 높아지면 연봉이 많이 높아져. 아니요, 저는 지금 제가 혁신을 하면 그 대가를 달라는 건데 왜 10년 뒤에 준다고 말씀하세요? 라고 할 것이 MG들입니다. 사실 이것이 새로운 세대는, 요즘 세대는 너무 고생을 안 해봐서 문제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정말 야심이 크고 정말 혁신이 할 수 있는 인재를 붙잡지 못해놓고 인재를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인재가 혁신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의 미래는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젊은이들이 만약에 지금처럼 의대만 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인재가 나라가 필요로 하는 기업에, 산업에 가야 합니다. 가게 하려면 인센티브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혁신에 적합한 어떤 조직,
혹은 혁신에 적합한 사람들,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을 북돋을 수 있는 어떤 국가의 지원, 그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의대도 중요합니다. 사람 살리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왜 의대를 가나요? 대학에 입학하면 인생의 걱정이 끝납니다. 안정적인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공대를 간다고 삼성전자 가는 건 아니거든요. 삼성전자 간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끝없이 경쟁, 끝없이 경쟁.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보상은 별로 없는데 경쟁은 너무 치열합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대한민국의 인재들은 다 수도권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균형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인재들은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 기회를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무슨 인재 남방 한계선 얘기 많이 하시죠. 예전에 뭐 수원선 아니면 뭐 평택선 이런 얘기했는데 요새는 더 땡겨졌습니다. 엔지니어 직구는 기흥선, 그리고 사무직 직구는 판교선. 그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못 번다, 괜찮은 회사가 없다, 아니면 너무 기회를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게 연결돼 있고 악순환일 수도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같은 회사,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우리 지방에 공장 못 만들어요. 지역 균형 발전 좋은데 여기 서울에 만들지 않으면 인재들이 안 와요. 안 오니까 저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계속 이 악순환에 있습니다. 적당한 소득도 보장되지 않는데 결국은 살 길이 무엇인가? 의대인 것 같다. 가장 나라의 중요한 인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순환의 거리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게 과연 풀릴지 모르겠지만 풀어야 합니다. 한국이 왜 성장하지 못합니까?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까 데이터 센터도 하나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용인에 국가 산단, 반도체 산단을 만든다 그러죠. 삼성 뭐 그 외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그 안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지금 문제는 그 안에 전기를 공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밖에서 끌어올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수도권이 필요한 전기를 외곽에서 원전으로 아니면 석탄 발전소로 끌어오는데 이미 끌어올 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끌어오느냐에 뭐 굉장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산단 안에 LNG 발전소 같은 거 하나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주변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반도체 단지가 들어오는 것도 싫은데 여기에 발전소가 들어온다고? 절대 안 돼. 그럼 밖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끌어올 수 있는 송전망이, 그리드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과정에 하남에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 하남 변전소 주변 주민들이 요즘 굉장히 화가 나서 얼마 전에 크게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량을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는 더 필요하니까 수도권에 점점점 더 필요한데, 근데 용량을 늘리려고 하면 송전선로가 더 들어가야 되고 여기가 더 커지고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혐오시설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것도 못 받아들입니다. 지방의 밀양 송전탑 사태 기억하시나요? 서울로 가는 전기가 지나가야 되는 송전탑 때문에 밀양 시민들이 반대를 했고, 그것 때문에 격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전탑을 새로 짓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밖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급해야 되는데, 그래야 산업이 계속 발전하는데 가능성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가 적습니다. 우리나라가 되게 IT 강국인 줄 알았는데 데이터 센터만 보면 후진국입니다. 일본보다 적습니다. 왜? 수도권에 밖에 인재가 없는데 수도권에 지어야 되는데 수도권 지을 수가 없어요. 전기도 없고 친환경 전기도 없고, 특히 우리 아리백을 뒤쳐져 있기 때문에 친환경 전기도 없고, 모든 측면에서 그렇고, 그래서 강원도에 화력발전소 지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어놓고 가동을 못해요. 그거 수도권으로 갖고 와야 되는데 그리드가 없거든요. 송전망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집중으로 인해서 산업도 발전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고, 청년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혁신할 수 있는 직종으로 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필요하다니까 우리 공대 인재가 필요해, 이쪽으로 와 하면 제가요? 그걸요? 왜요? 라고 MZ가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해 답을 내놔야 됩니다. 사회가 답을 내놔야 되고, 그 답을 정부가 좀 더 잘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혁신에 성공하면 엄청난 열매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대기업 중심 경제였고, 여기에서 또 하나의 우리나라의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 경제,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업체들, 하청업체들이 모두 이익을 다 빨려가는 구조. 그래서 하청업체들은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 이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하청업체에 들어가는 직원들은 다 적당한 임금, 그렇게 좋지 않은 임금을 받고 대기업만 배부르는 구조. 이 구조에서는 산업의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은 특히 작은 회사들이 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작은 회사들의 인센티브를 주지 않거든요. 이를테면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작은 업체와 협력 관계를 맺으면 부품을 납품해라, 기술을 납품해라 할 때 제일 먼저 그 업체에 물어보는 것이 뭐냐? 반도체 부분, 석학 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직원이 몇 명이죠? 매출이 얼마죠? 영업이익은 얼마죠? R&D에 얼마 쓰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이 한 7%면 내가 앞으로 매출은 더 키워주고, 그래서 당신 회사가 크게 내줄 텐데 영업이익은 한 5%로 묶읍시다. 당신들이 기술 혁신을 해서 좀 더 싼 원가에 만들어서 마진이 높아지면
그중에 상당 부분 내가 먹을게요. 마진율을 보장을 하는 대신 이런 식의 영업 관행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작은 기업이 성장할 수 없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 구조도 바꿔줘야 됩니다.